다음은 아파치 스파크 정형화 API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세트는 강타입 컬렉션으로 특정 클래스의 객체를 담는 컨테이너로 사용됩니다. 런타임이 아닌 컴파일 시점에 타입을 체크하여 타입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는 개발 과정에서 타입 관련 오류를 미리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타입이 지정된 객체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컴파일 시점에서 데이터 타입이 확인 가능하게 하여 복잡한 작업에서도 유지보수성이 뛰어나 정적 타입 언어를 지원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분산 데이터 컬렉션으로 열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갖는 구조적인 테이블 형태를 제공합니다. 타입이 지정되지 않은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런타임에 데이터 타입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컴파일 타임에서는 이런 오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포괄적인 로우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필드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필드들은 스키마에 정의된 열 이름과 데이터 타입에 대해 구성됩니다. 동적 타입 언어를 지원합니다. 정리하자면 데이터 프레임은 열의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갖는 구조적인 테이블 형태 분산 데이터 컬렉션으로 컴파일 타임에서 데이터 타입 오류를 검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타입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는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기능을 제공하며 추가로 타입 안정성을 갖고 컴파일 과정에서 데이터 타입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입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세트는 스키마 설정을 케이스 클래스를 사용해서 설정하는데요. 케이스 클래스를 사용하면 스파크가 그 클래스의 정의를 바탕으로 각 데이터 타입들을 추론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파일을 불러올 때도 각 로우를 해당 클래스의 객체로 자동 변환을 시켜줍니다. 클래스가 틀이 되어 각 데이터 타입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스파크가 추론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유사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산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작업을 병렬로 지원하고 대부분의 기본적인 연산이 유사합니다. 데이터 세트만의 특별한 장점으로는 타입 안정성의 보장과 보다 쉬운 객체 지향식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스파트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unresolved logical plan을 logical plan으로 바꾸는 거고 logical optimization은 optimized logical plan으로 logical plan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리적 계획 수립이라는 physical planning은 optimized logical plan을 physical plan으로 바꿔 이거를 코스트 모델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제너레이션은 코드 생성은 최적화된 피지컬 플랜을 다른 IDD로 바꿔서 코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 논리적 계획 최적화에는 룰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이 적용되는데 이는 네 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스턴트 폴딩, 두 번째로 프레디케이티드 푸시다운, 세 번째로 프로젝트 플래닝, 네 번째로 널 프로파게이션, 다섯 번째로 볼룬 익스프레션 심플리케이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파크 SQL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스파크 SQL 첫 번째로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SQL로 조작 가능하게 뷰를 등록합니다. 네 번째로는 SQL 쿼리를 실행하고 데이터 프레임 조작, 데이터 저장, 마지막으로 스파크 세션 종로로 스파크 SQL 사용법이 7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과정은 스파크에서 지원하는 언어 API로 비정형 SQL을 실행하고 스파크 세션 객체의 SQL 웨스드를 사용합니다. 처리된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리턴되고 다른 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즉시 실행되지 않고 지연 처리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SQL과 데이터 프레임은 완벽하게 연동될 수 있으므로 더 강력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고 이를 통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SQL을 사용해 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간단하게 스파크 세션 생성에 관여한 함수는 builder mname으로 이름을 설정하고 config로 경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get all create를 통해서
이미 있으면은 가져오고 없으면 새로 생성하는 함수를 씁니다. 네, 1조 오성원입니다.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스파크 SQL을 사용해서 이제 스칼라나 파이썬을 통해서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고 SCV 파일을 읽는 방법을 실습할 텐데요. 이 코딩은 크게 뭐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스파크 SQL 라이브러리에서 스파크 세션 클래스를 인풋한 후 생성하는 뭐 계속했던 방식이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CSV 파일이란 이름으로 그 다음 받았던 실제 경로를 설정하고, 세 번째가 spark.read 포맷을 사용해서 이제 안에 CSV를 입력해서 CSV 형식의 데이터를 드록 지시합니다. 이제 옵션에서 이제 인펄 스키마를 true로 하는데요. 이게 SCV 파일의 첫 번째 행을 보고 자동으로 각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출원하도록 설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옵션 헤더는 true가 이제 파일의 첫 번째 줄을 컬럼명으로 사용하도록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드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 파일을 로드하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제 네 번째 단계로 cradle replace temp view, 그러니까 임시 뷰를 생성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임시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뷰는 SQL 쿼리를 통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아래 이제 사진은 스파크 UI를 사용해서 잡이 수행됐고 뭐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됐는지 그리고 태그 비주얼레이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SQL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 필터링 및 정렬을 이제 실습해 볼 텐데요. 이제 이 코드를 보시면 맨 왼쪽 게 spark.sql 스파크 SQL을 통해서 뭐 등록된 임시뷰나 테이블에 대해서 SQL문을 실행하는 것이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select distance origin destination, 이제 앞서 전 페이지에서 만들었던 그런 데이터 프레임 US 딜레이 플라이트 TBL 테이블에서 이제 distance랑 origin, destination 세 개의 컬럼을 선택해서 출력하겠다는 뜻이고, 이제 from US 딜레이 플라이트 TBL이 이제 쿼리가 실행된 테이블 혹은 뷰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고, 이제 where distance가 1000보다 큰 거, 이제 distance 컬럼의 값이 1000보다 큰 행만 필터링 하도록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order by distance descend, 이제 결과 distance 컬럼 값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게 하는 그런 거고, 뭐 show 10은 상위 10개 행을 출력한다는 뜻이고, 아래에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또 오른쪽 거는 뭐 왼쪽 거랑 비슷한데요. 이제 여기서는 date, delay, origin, destination을 셀렉트하고 4개 컬럼을 셀렉트하고, 여기서는 딜레이 컬럼 값이 120보다 큰 행을 필터링합니다. 그리고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 컬럼의 행 값이 각각 뭐 SFO, ORD인 것만 필터링해서 출력하고, 똑같이 order by distance descend, 디스턴스 컬럼 값에 따라 내림차순을 정렬하고 상위 10개를 출력합니다. 결과가 아래같이 나오고요. 이제 select, delay,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date, delay, origin, destination 컬럼을 선택하고 케이스 구문을 사용합니다. 케이스 구문이 이제 SQL에서 조건에 따른 분기 처리를 할 때 사용하고, 이제 여기서 딜레이 컬럼 값을 기준으로 여러 조건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flight delays에 할당하게 됩니다. 뭐 외엔 상당히 많은 조건이 있죠. 뭐 very long delays, long delays 이렇게 나누는, 이제 각 왼절은 이제 특정 조건을 정의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 지정된 문자열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딜레이가 360보다 클 경우 very long delays를 반환하는 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 이제 else는 말 그대로 else 나머지인데요. else는 early, 케이스 조건 중 어느 것도 만족하지 않은 경우 early라는 값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order by origin, delay, descend는 먼저 origin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하고 같은 origin 값을 가진 레코드 내에서는 딜레이 컬럼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가장 큰 딜레이가 상위 오도록 합니다. 데이터 프레임 API를 이용해서 두 SQL 쿼리를 뭐 변환해 볼 건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부터 하자면 이제 PySpark.Spark SQL 펑션은 이제 모듈에서 이제 필요한 컬과 디센드를 임포트합니다. 이제 여기서 콜 함수는 이제 컬럼 타입의 객체 반환 함수고, 디센드
CS 함수는 컬럼의 내림차를 정렬 함수이고, df.select는 아까 SQL과 똑같이 이제 필요한 컬럼만 선택해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구조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컬로 딜레이 컬럼 선택해서 120 초과 인행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제 뭐 1, 2, 3 조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컬럼의 값이 SFO인 행, 오리지널 값이 이제 똑같이 하고요. 딜레이 컬럼을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서 지연 시간이 긴 순서 내로 행을 정렬합니다. SQL 컬이랑 데이터 프레임 API랑 뭐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오른쪽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콜이랑 웬이랑 디센드를 임포트하고 아까 케이스 웬 구문을 썼던 것처럼 이제 똑같이 하는데요. 대신 여기선 위 컬럼을 사용해 새 컬럼을 추가하고 이제 뭐 when을 써서 조건에 따른 반환하고 이제 else 대신에 otherwise를 사용하여 이제 early를 출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후에 select로 필요한 컬럼을 선택하는데요. 이제 새로 만든 컬럼인 fly delays까지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when이 다양한 조건에 따른 출력값을 설정하는 것은 뭐 위에서 똑같기 때문에 뭐 order by origin, call, delay, descend 여기 부분도 뭐 위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아시겠지만 스파크 SQL 쿼리와 데이터 프레임 API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파크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테이블은 데이터를 구조화된 형식으로 수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생성합니다. 장점으로는 스파크의 SQL 컨텍스트를 통해 생성하고 쿼리하며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고 스파크의 분산 처리 능력을 활용하여 빠른 데이터 처리와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스파크 테이블은 메타스토어의 스키마 정보를 저장하는 반면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은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스키마를 정의합니다. 비교해보자면 스파크 테이블은 디스크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반면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은 메모리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임시뷰를 생성하며 이는 스파크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저장됩니다. 스파크 테이블은 SQL 기반의 쿼리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흡사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반면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셋은 다양한 데이터 API를 지원하여 자바, 스칼라, 파이썬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사용할 수 있고 함수 호출을 통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다양한 데이터 처리 작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나눠서 관리형 테이블과 비관리형 테이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크 관리형 테이블은 스파크가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특징으로는 테이블을 생성할 때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고 스파크는 그 구조에 맞게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스파크가 테이블과 연결된 데이터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여 테이블을 삭제하면 관련 데이터도 함께 삭제됩니다. 스파크 비관리형 테이블의 경우 사용자가 데이터 파일의 저장 위치를 직접 관리하는 테이블입니다. 스파크는 데이터 파일의 실제 위치에 대한 메타데이터만을 관리합니다. 특징으로는 사용자가 데이터의 위치를 지정하면 스파크는 해당 위치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하고 테이블을 삭제해도 실제 데이터는 삭제되지 않고 스파크의 메타데이터만 삭제됩니다. 비교해보자면 스파크 관리형 테이블은 스파크가 전체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반면 비관리형은 사용자가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리형은 테이블 삭제 시 데이터가 함께 삭제되지만 비관리형 테이블은 데이터가 보존됩니다. 관리형 테이블은 스파크 내에서 데이터를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할 때 적합하며 비관리형은 기존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면서 스파크의 분석 기능을 활용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스파크 SQL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형 테이블 및 비관리형 테이블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fault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을 생성하지 않고 Run Spark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스파크에게 애플리케이션에 실행되는 어떤 명령이든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실행되도록 지정합니다. 각 데이터들의 타입을 선언하고 미국 항공편 지연 CSV 파일을 경로를 설정합니다. 앞선 예제에서 정의된 스키마를 설정하고 이를 스키마 테이블에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임시뷰와 저녁 임시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는 임시뷰는 하나의 스파크 세션에 대해서 작동하고 저녁 임시뷰는 모든 스파크 세션에 대해서 작동합니다. 저장 위치는 현재 세션의 기본 데이터베이스이고 저녁 임시뷰는 글로벌 템프라는 특별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접근 시 명시적으로 글로벌 템프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사용합니다. 생성 함수는 create or replace temp view 이고 저녁 임시뷰는 create or replace global temp view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 방법의 차이에는 임시뷰는 뷰 이름으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지만 저녁 임시뷰는 글로벌 템프 뷰 이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두 타입의 뷰 모두 세션 종료 시 사라지고 저녁 임시뷰는 여러 세션 간 공유가 가능하다는 차이점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임시뷰에 사용할 때는 세션 지속 중 데이터 분석 임시뷰는 다수 세션 간 데이터 공유 및 분석을 할 때 사용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시뷰와 글로벌 임시뷰 예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코드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 두 줄은 원래 데이터로부터 이제 날짜, 그리고 딜레이, 그리고 출발지, 도착지 열만을 선택하고 이제 위에 SF는 이제 출발지가 샌프란시스코인 데이터, 그리고 아래 이제 JFK는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인 데이터만을 이제 쿼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다가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주고요. 그 밑에는 이제 SF4 데이터는 글로벌 임시뷰로 만들고 JFK는 이제 일반 임시뷰로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뷰 모두 이제 쿼리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그 글로벌 임시뷰는 꼭 여기 글로벌 언더바 템프가 꼭 들어가야 이제 글로벌 임시뷰에 액세스를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쿼리된 내용을 헤드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의 뷰 모두 이제 드랍을 해보는 예제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네, 헤드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드랍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둘 다 true라고 나오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네, 삭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스파크 SQL에서 임시뷰와 저녁 임시뷰의 정의와 차이점을 설명할 건데요. 여기서 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존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가상의 테이블 또는 레이어인데요. 뷰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기존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정의한 쿼리를 통해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이 뷰를 쓰게 되면 복잡한 쿼리를 단순화하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테이블에 걸쳐 있는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특정 사용자에게 특정 데이터만을 보여주는 등 이제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뷰는 이제 특정 스파크 세션 내에서만 존재하고 해당 세션을 종료하면 사라지는 뷰입니다. 임시뷰는 세션 동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나 다른 세션에서는 접근할 수 없게 됩니다. 주로 한 세션 내에서만 임시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복잡한 쿼리를 저장하고 세션 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임시뷰는 전체 스파크 애플리케이션에서 접근이 가능한 임시뷰입니다. 이는 글로벌 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여러 스파크 세션 간에 경유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임시뷰는 여러 세션에 걸쳐 뷰를 사용해야 할 때 이용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이런 임시뷰가 글로벌 임시뷰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세션 종속성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시뷰는 생성된 세션 내에서만 존재하는 반면 글로벌 임시뷰는 애플리케이션 수명 직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세션에서 공유됩니다. 명명 공간은 글로벌 임시뷰는 글로벌 템프라는 전용 데이터베이스 저장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객체와 이름이 충돌하지 않고
접근성 또한 임시뷰는 해당 세션의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지만 글로벌 임시뷰는 여러 사용자가 동일한 스파크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파크 SQL에서 테이블과 뷰를 캐싱하고 캐시를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캐싱은 데이터나 계산 결과를 미리 메모리와 같은 빠른 저장 공간에 저장해 두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나 계산 결과를 다시 읽거나 계산해야 될 때 디스크 접근이나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리 저장해둔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이나 뷰를 캐시하는 방법입니다. 캐시 테이블 명령을 사용해서 지정된 테이블 또는 뷰를 즉시 캐시할 수 있습니다. 캐시 레이지 테이블 명령을 사용하면 이제 지정된 레이블 또는 뷰를 레이지 모드로 캐시할 수 있는데 이때 데이터는 실제로 해당 테이블이나 뷰에 대한 쿼리가 실행될 때까지 메모리에 미리 저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캐시를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onCache 테이블 명령을 사용하여서 특정 테이블 또는 뷰의 캐시를 해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메모리에서 해당 테이블 또는 뷰의 데이터가 제거되어서 이제 이후에 쿼리를 실행할 때 다시 데이터를 읽어야 합니다. 또한 클리어 캐시 명령을 사용하면 스파크 SQL에 모든 캐시된 테이블과 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사용 중인 모든 메모리 캐시를 클리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이스파크에서도 이제 테이블과 뷰를 캐시할 수 있는데 다만 레이지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제 스파크의 지원 캐싱 메커니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파크 3.0에서는 캐시 테이블 명령어에 레이지 옵션을 추가해가지고 테이블이 처음 사용을 될 때만 캐싱되도록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리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리더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읽기 위한 핵심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데이터를 읽는 방식과 스키마를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용 예제를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파켓 파일을 읽기 위해서 스파크 리드.format 그 안에 파켓을 집어넣고 .load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파일 변수에 지정된 파켓 파일 경로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은 만약에 파켓이 이제 기본 설정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은 따로 포맷에 파켓을 지정할 필요 없이 그렇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f3는 CSV 파일을 읽어오는 코드인데 이제 옵션에 인펄 스키마와 뭐 헤더, 모드 이런 식의 옵션들이 들어있는데 이는 이제 CSV 파일을 읽을 때 인펄 스키마를 이용해서 스키마를 자동으로 추론하고 헤더를 true로 설정함으로써 첫 번째 줄을 컬럼 헤더로 사용하게 하면서 그리고 모드를 퍼미시브로 사용하여 데이터 포맷에 오류가 있어도 계속 읽도록 설정합니다. 네 번째 이제 제이슨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포맷 안에 이제 제이슨을 넣어주면은 제이슨 파일을 잘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 리더에서 자주 사용되는 함수이고 뭐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포맷과 옵션, 모드, 인펄 스키마, 패스, 그리고 세퍼레이터, 그리고 헤더, 스키마, 로드 이렇게 있습니다. 포맷은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하고 기본값으로는 파켓입니다. 옵션은 이제 데이터 로딩 과정에 동작을 제어하는 추가 매개 변수로 이제 다양한 옵션을 이제 키값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옵션 안의 모드는 읽기 중에 데이터 포맷에 따라 잘못된 데이터를 발견했을 때 처리 방식을 지정합니다. 인펄 스키마는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스키마를 자동으로 추론할지 여부를 지정하고 패스는 이제 파일의 시스템 경로를 지정하고요. 그리고 SEQ 즉 세퍼레이터는 필드를 구분하는 구분자를 지정하고 헤더는 첫 번째 줄을 컬럼 헤더로 사용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마는 미리 지정한 스키마를 제공한 함수로 이제 미리 모든 타입에 대한 스키마를 제공하면 로드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데이터가 예상 스키마에 부합하도록 포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드는 이제 데이터 소스의 경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라이터는 지정된 데이터 내장 소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쓰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적절한 형식으로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원하는 환경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제 데이터를 파티션별로 버켓에 저장하는 코드인데, 이 코드는 이제 파켓 형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제 옵션에 컴프레션이 들어있죠. 네, 이때 이제 이 값으로는 스태피 압축을 사용한다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켓 바이는 그 키 컬럼을 기준으로 4개의 버킷으로 나누어 저장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파티션 바이를 사용해서 데이터 컬럼을 기준으로 파티션을 나누어서 이제 마지막 세이브는 특정 경로에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테이블로 저장하고 정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포맷이 ORC 형식이고, 이제 첫 번째 예제와 다르게 이제 컴프레션 방법이 이제 grib 압축을 사용합니다. 이때 솔트 파일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네임 컬럼 기준으로 정렬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save as table을 사용해서 database.table name이라는 이름으로 테이블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주 사용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format, option, mode, pass, bucket by, save, save as table 등이 있는데, format 함수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형식을 지정하면서 일단 기본 값으로는 파켓입니다. 옵션 함수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쓸 때 설정을 지정하는 키 값상을 받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드 옵션은 데이터를 쓸 때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와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합니다. 이제 여기 모드에 사용되는 이제 값으로는 뭐 append, 뭐 overwrite, ignore, error, 그리고 error if exist가 있습니다. 그래서 append는 이제 기본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고, overwrite는 이제 기본 데이터를 새로운 데이터로 대체하면서, 그리고 이제 ignore는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값입니다. 에러나 error if exist는 파일이 이미 존재하면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패스 옵션은 데이터를 쓸 때 파일 시스템상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켓 바이 함수는 버켓의 개수 및 버켓 기준 칼럼 이름을 지정하여서 파일 시스템에서 하이브의 버켓팅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이브 함수와 이제 세이브 as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 소스의 경로를 지정하는데, 이때 세이브 as 테이블은 저장할 테이블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1에서 배운 스파크의 복습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스파크의 사용법은 첫 번째로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고, 두 번째로 데이터 로드, 세 번째 임시부 생성, 네 번째 스파크 SQL 쿼리 실행, 다섯 번째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섯 번째로 세션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점은 대규모의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구조화된 데이터의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필터링 정렬을 위해 필요한 함수 10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elect는 결과에 포함할 칼럼을 지정하고, when은 케이스문 사용 시 조건 나열을 위해 사용되고, and는 케이스문의 종료를 명시하고, from은 데이터를 선택할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고, order by는 결과 정렬의 기준을 설정하고, where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로우만 선택하고, case는 조건에 따라 값을 반환하고, as는 새로운 컬럼에 대한 명칭을 지정하고, 스파크 SQL은 SQL 쿼리를 실행할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하고, show는 데이터 프레임 값의 일부 또는 전체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파크 세션 생성과 SCV 파일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from Spark SQL import Spark Session은 파이스파크의 스파크 세션 모듈을 가져오는 함수이고, 두 번째 보이는 사진은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기 위한 빌더 객체를 시작하고,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지정하고, 마지막으로 스파크 세션을 가져오거나 새로 생성하여 반환한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scv 파일을 지정하는 함수이고, 네 번째는 scv 형식으로 데이터를 읽는 spark.read고,
스파크 스키마를 자동으로 유추하도록 설정하는 건 옵션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옵션 함수를 통해 첫 번째 행을 헤더로 인식하도록 설정하고, CSV 파일을 로드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로드 함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임시부로 등록하여 SQL 쿼리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Create Replace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데이터셋에서 2010년 요약 데이터를 포함한 팔켓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파크에서 이 파일을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spark.read.parquet 파일 구문을 사용하고, 데이터브릭스 환경 내에 존재하는 예제 데이터셋의 경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SQL의 작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 SQL 명령은 데이터브릭스 또는 아파치 스파크에서 지원하는 SQL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고, create or replace temporary 뷰문을 사용하여 지정된 parquet 파일의 데이터를 asDelay flights table이라는 이름의 임시뷰로 설정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파이썬의 작성에 대한 것인데, asDelay flights table 임시뷰에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는 SQL 쿼리를 실행하고, show 메소드를 사용해 결과를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스파크 세션이 이미 생성되어 있어야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제이슨 파일 포맷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해 볼 텐데요. 이제 제이슨의 정의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인데요. 이제 경량의 데이터 교환 방식을 말합니다. 교환 형식을 말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만들 때 사용되는 표현식입니다. 주로 서버와의 통신에서 데이터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런 제이슨의 큰 특징으로 이제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요. 데이터는 키값 쌍으로 표현됩니다. 제이슨은 중괄호로 감싸진 객체와 대괄호로 감싸진 배열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순서화된 세트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객체는 키값 쌍들의 비순서화된 집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순서화된 컬렉션입니다. 배열은 순서가 지정된 컬렉션이게 됩니다. 네 번째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합니다. 제이슨은 문자열, 숫자, 불리언, true, false라고 불리는 불리언, 널, 객체, 배열 데이터 타입을 지원합니다. 이런 제이슨의 장점으로는 간결함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서 이제 XML에 비해 용량이 적고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두 번째로 언어 독립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이슨도 단점이 있는데요.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제 때때로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용량 데이터는 처리가 좀 제한이 됩니다. 경량 데이터 교환 형식이기 때문에 매우 큰 데이터를 다루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이슨 데이터 포맷을 이제 스파크로 처리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알아볼 텐데요. 이제 네 번째 줄부터 여덟 번째 줄은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스파크 세션을 생성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 줄도 제이슨 데이터 파일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파크.read 포맷을 활용해서 이제 제이슨을 읽게 됩니다. 로드로 해서 경로는 패스로 설정합니다. 제이슨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13번째 줄도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create or replace temp view를 사용해서 US delay flight tbl이라는 임시뷰를 생성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16번째 줄은 spark.sql을 사용해서 이제 SQL 쿼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US Delay Flight TBL 뷰에서 이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고 결과를 출력합니다. show 10은 결과 처음 열행만 보여주는 함수이고요. 이제 결과값은 오른쪽 같이 나옵니다. CSV 파일 포맷 특징 및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V는 separated values의 약자로 쉼표로 각 데이터와 필드를 구분합니다. 쉼표가 데이터의 일부일 경우 다른 구분 기호를 사용하여 필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콜론과 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더가 있습니다.
첫 줄에 각 열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각 줄은 한 레코드를 나타내며 쉼표로 구분된 여러 필드가 있습니다. 인용 구조의 경우 필드 값이 쉼표를 포함하거나 줄바꿈을 포함하는 경우 필드를 큰 따옴표로 감쌉니다. 정리해보자면 CSV 파일은 단순한 형식이지만 다양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교환이 쉽고 스프레드 형식을 사용하는 여러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교환의 표준 형식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합니다. CSV는 매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거의 모든 텍스트 편집기로 읽고 쓸 수 있습니다. 호환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분석,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도구는 CSV 파일을 지원합니다. 간편성이 있습니다. 다른 포맷에 비해 크기가 작고 간단한 구조 덕분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과 교환에 적합하여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 제한입니다. CSV는 2차원 데이터 구조만 지원하기 때문에 JSON이나 XML 같은 형식처럼 중첩 구조나 복잡한 데이터 계층 구조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데이터 타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텍스트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유지하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숫자, 날짜 등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이 직접 데이터 타입을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병렬 처리가 어려웁니다. 데이터가 줄 단위로 구조화되어 있어 병렬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쉽게 나누기 어렵습니다. CSV 파일 포맷 활용 전략으로는 데이터 교환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한 중간 형식으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데이터 백업을 위해 사용되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백업 및 복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썬, R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CSV 파일을 읽고 간단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구글 시트처럼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내보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V 데이터 포맷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읽어올 CSV 파일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두 번째 줄 데이터 프레임의 각 데이터 구조와 타입을 지정합니다. 세 번째에서 여덟 번째 줄은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스파크에서 CSV 파일을 읽어오는 설정을 합니다. 세 번째 줄은 CSV 파일을 읽는 포맷을 지정하고 네 번째 줄은 CSV 파일의 첫 번째 줄을 헤더로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줄은 이전에 정의한 스키마를 토대로 데이터의 각 필드의 타입을 지정하고 다음으로 데이터 로딩 중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실패하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줄은 빈 문자열이 있을 경우 이를 널 처리로 하기로 지정하고 여덟 번째 줄은 지정된 파일 경로에서 데이터를 실제로 읽어옵니다. 아홉 번째 줄은 이전에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SQL 쿼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뷰로 등록을 합니다. US Delay Flight TABL은 뷰의 이름입니다. 열 번째 줄은 ES Delayed Flight TBL 뷰에 대해 Select 구문을 통해 모든 열을 선택하고 이 쿼리의 결과를 Result DF에 저장하고 열한 번째 줄은 상위 열 번째 줄만 출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에이브로 파일 포맷 활용과 스파크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브로 파일 포맷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치 하놉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직렬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과 교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바이트와 원래의 데이터 구조 사이의 변환이 쉬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유리한 파일 포맷입니다. 구조는 데이터 스키마가 있습니다. JSON으로 정의된 스키마 파일은 각 데이터 필드의 타입과 구조를 명시합니다. 이는 직렬화 시 스키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직렬화 시 스키마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하며 블록 내에서 데이터를 압축하여 저장합니다. 정리하자면 에이브로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며 특히 스키마 통합을 통한 데이터 교환과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 및 처리가 필요한 곳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내에 스키마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역직렬화 시 스키마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요. 압축과 최적화된 데이터 형식 덕분에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데이터를 쉽게 직렬하며 역직렬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스키마의 버전 관리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복잡할 수 있고요. JSON이나 CSV와 같은 텍스트 형식에 비해 사람이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또한 파일을 생성하거나 읽기 전에 스키마를 정의해야 하는 점이 불편합니다. 직렬화란 객체, 구조체, 데이터 등을 메모리 내 구조에서 디스크, 네트워크 파일 등 외부로 전송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일련의 바이트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에이브로 파일의 경우 파일을 나눠서 저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파일을 전체 저장하고 이를 저장 경로로 설정해야 하지만 제가 미숙한 나머지 하나의 파일을 저장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 리더를 사용하여 웨이브로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는 것은 다른 CSV 파일이나 JSON 파일과 같이 다른 데이터 소스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설정해주고 웨이브로 파일의 저장 경로를 설정한 다음 이를 출력하면 웨이브로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을 수 있고요. 웨이브로 파일을 스파크 SQL 테이블로 읽으려면 다음과 같은 해당 스크립트를 작성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ORC 파일 포맷의 주 특징과 장점을 설명해 볼 텐데요. 이제 ORC란 무엇이냐면 Optimized Raw Column이라는 파일 포맷입니다. 이러한 파일 포맷이 이제 아파치 하드업의 에코시스템에 널리 사용돼서 되는 이제 고성능, 고효율의 컬럼 기반 스토리지 포맷입니다. 이런 ORC의 큰 특징으로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컬럼 기반 스토리지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컬럼 단위로 저장하여서 각 컬럼별로 최적화된 압축 및 인코딩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벡터화된 처리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ORC는 벡터화된 리더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여러 행, 일반적으로 블록당 1024개 행인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행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CPU 사용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ORC의 장점으로 먼저 성능 최적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컬럼별로 압축하고 저장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쿼리 성능이 향상시킬 수 있고 특히 집계, 조인, 필터링 등의 연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고효율 압축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ORC 파일 포맷은 이제 고급 압축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압축 해제 속도를 유지합니다. 이제 이는 당연하게 네트워크 전송 시간과 저장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스키마 진화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ORC 포맷은 파일 내에 스키마 정보를 저장하고 스키마가 시간이 지나면 진화해도 이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화를 하고 이제 진화를 해도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덱싱과 스트라이핑이 있는데요. 파일 내에 데이터 인덱스를 포함해서 특정 데이터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스트라이핑을 통해 큰 데이터셋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예제와 비슷하게 이제 ORC 파일 포맷을 읽는 방식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먼저 파일 경로를 설정하고 아까 똑같이 했던 것처럼 데이터를 읽습니다. spark.read 포맷 ORC를 통해 스파크에서 ORC 포맷으로 데이터를 읽도록 설정합니다. 옵션 패스 파일을 사용하여 파일 경로를 지정하고 로드 함수로 이제 실제 데이터를 로드하여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합니다. df라는 이름으로. 그냥 데이터를 보는 거는 옛날 했던 거랑 똑같고요. 트렁케이트는 false, 데이터 표시 시 행을 잘라내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제 출력된 결과를 보시면 여러 국가 간의 항공편 수를 보여주는 테이블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제 각 행은 목적지, 국가, 출발지 국가, 그리고 해당 루트의 항공편 수를 나타내게 데이터 됩니다. 프레임으로 읽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이미지 파일 읽기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미지 struct 타입으로 다음과 같은 필드를 포함하고 오리진은 파일의 URL이고 height는 이미지의 높이, width는 이미지의 너비, and channels는 이미지의 채널 수이고 모드는 이미지의 모드를 나타내며 오픈CV 형식으로 표현된 이미지 타입입니다. 데이터는
이미지의 실제 픽셀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로 저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보자면 이 함수는 스파크의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 파이스파크 ML에서 이미지 모델을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spark.res.format 이미지를 사용해 지정된 디렉토리에서 이미지 파일들을 로드하고 프린트 스키마 메소드를 사용해 로드된 데이터의 스키마를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로드된 데이터는 머신러닝 모델 훈련이나 테스트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스파크에서 이진 파일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이진 파일은 데이터를 0과 1의 이진 코드로 저장하는 파일 형식으로 주로 텍스트가 아닌 다양한 미디어나 프로그램 데이터에 사용됩니다. 이진 파일의 데이터 프레임 구조는 파일의 전체 경로를 나타내는 path, 그리고 파일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시간을 나타내는 modification time, 그리고 파일의 크기를 나타내는 length,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의 내용을 바이트 배열로 포함하는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스파크에서 이진 파일을 데이터 소스로 사용하는 단계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진 파일 포맷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리더의 포맷 메소드에 바이너리 파일을 인자로 넘겨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원하는 옵션을 설정합니다. pass, glob, filter 옵션을 사용하면 특정 확장자를 가진 파일만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별.jpg는 이제 모든 jpg 이미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recursive 파일 루거 옵션을 살펴보면은 이를 만약에 true로 설정하게 되면 지정된 경로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이제 재기적으로 검색하여서 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파일을 로드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특정 경로나 디렉토리로부터 파일들을 로드합니다. 이제 이 경로들은 이제 로컬 파일 시스템이나 하둡과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의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된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진 파일을 효율적으로 스파크에서 처리하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스파크에서 이미지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패스 설정입니다. 그 패스는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올 경로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고요. 이때 여기서는 이제 패스 변수가 이제 이미지를 저장한 디렉토리 경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제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스파크 세션을 통해 데이터를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읽을 데이터 포맷을 바이너리 파일로 설정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 포맷은 이진 파일을 읽기 위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pass, glob, filter 옵션을 사용해서 이제 파일 이름이 .jpg로 끝나는 파일만을 읽도록 필터링합니다. 예제 A와 B의 차이는 이제 예제 B 코드에서는 추가로 이제 recursive 파일 lookup 옵션을 true로 설정하여서 지정된 디렉토리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위 디렉토리까지 재기적으로 검색하여서 하위 폴더에 있는 모든 jpg 파일을 검색하도록 설정합니다. 다음 단계로 이제 패스 변수에 저장된 경로에서 이진 파일 포맷을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드된 데이터 프레임의 처음 5개 행을 출력하여 확인해 봅니다. 이제 그 출력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예제 코드 A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정한 필터와 포맷으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예제 A와 B의 차이로는 이제 B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재기적 파일 검색 옵션을 설정했기 때문에 하위 디렉토리의 모든 jpg 파일을 포함하여서 데이터를 로드하고 출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레이블 컬럼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